와, 코스피가 미쳤습니다. 6,400을 넘었는데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8,000을 간다, 8,500 간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주가가 거의 올 스톱입니다.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으면 괜찮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증시, 코스피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코스닥은 못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K반도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증시가 계속 갈지 아니면 안 갈지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K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번 달에 두 회사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지금 예상치가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면은 앞으로 코스피가 더 갈지 아니면 안 갈지 이걸 알 수 있겠죠.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6,400인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건데 8,500까지 간다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궁금하잖아요. 저 8,500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냐? 외국계 투자사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8,000을 예상하고 있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는 8,50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코스피가 이 정도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증시가 아까 몇이라 그랬죠? 한 6,400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수치까지 가려면은 지금보다 몇 퍼센트가 올라야 되냐면 대략 한 30%는 올라야 됩니다. 그럼 증시 전체가 30% 오른 거니까 이 증시를 이끌고 있는 대장은 한 50%나 70% 이렇게 올라야지 좀 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주식이 다 동일하게 30%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주식들은 안 가는 주식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주식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주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멱살까지 다 잡고 평균을 30% 끌어올리려면은 앞에 끌고 가는 대장들의 상승이 어마어마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런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이 친구는 자기는 장기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단타를 가장 많이 치고 있는 투자사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도 요즘 단타 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타를 계속 치면서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던 그런 곳에서 지금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상황에서 더 간다라고 지금 전망치를 내놓은 거죠. 코스피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원래는 지금 6,400이지만 6,400에 거의 근접한 6,347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2월 말이거든요. 이때 거의 6,400을 뚫으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뚫지 못하고 주가가 5,100포인트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6,300에서 5,10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은 대략 한 20% 정도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 며칠 사이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전면전으로 조금 약간 격화됐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었는데 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어느새 그 회복점까지 다 왔고 오히려 전고점인 6,347을 뚫고 지금 6,400까지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다른 나라의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떨어진 상태에서 거의 보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만 지금 올라왔다. 정말 좀 한국 증시가 최근에는 많이 좀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된 이면에는 지금 원래 돈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좀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현재는 부동산이 막혀 있다 보니까 주식으로 쏠림 현상도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됐죠.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 K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실적이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실적이 좋냐면은 전쟁 위기도 이겨냈습니다. K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전쟁 위기를 뚫고 실적으로 지금 주가를 증명하고 있고요. 이 실적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실적이 더 드라마틱하다고 예상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26년 1분기에 예상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은 57조 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1분기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3개월 동안 이 정도 벌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니까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게 57조 원이라는 거죠. 이 수치는 전년 대비 무려 755% 증가했고요. 지금 메모리 가격도 7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한 700% 넘게 나온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은 2026년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40조 원. 삼성전자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나온 편입니다. 전년 대비 437% 지금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60%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간에는 70%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진율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팔았으면은 지금 비용이 40만 원이고 얼마가 남았다? 60만 원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마진이 엄청 좋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대란이 오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막 급등하고 있고 가격이 급등하니까 마진율이 좋은 상황이다. 오죽하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테라팹이라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라고 뛰어들었거든요. 본인도 생각하겠죠. 계속 내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아니면 브로드컴 이런 데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사와서 내가 뭐 스페이스 X라든지 XAI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이런 곳에 계속 반도체를 쓰다 보면은 누구 좋은 일만 시키겠어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들만 좋은 일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직접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거고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2027년까지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은 상태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짤 보셨나요? 요즘 최근에 많이 돌아다니던데 SK하이닉스가 성과급을 뭐 12억 준다 이러면서 SK하이닉스 주차장에 이제 주차되는 슈퍼카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돈을 잘 버니까 잘 번 돈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줄 수 있고 그 성과급으로 주는 돈이 막 6억, 8억, 10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슈퍼카들이 좀 SK하이닉스 주차장에 많이 주차될 것이다 뭐 이런 짤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성과급을 많이 주다 보니까 생산직에도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고졸 출신의 생산직을 뽑는데 대졸 신분을 숨기고 SK하이닉스의 생산직에 뭐 지원했다 뭐 이런 글들도 많이 보이던데요. 뭐 아무튼 이 말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3대 기업의 성과급 요구를 보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10%를 지금 성과급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노조에서 야 우리는 한 15%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차는 우리는 30%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라는 말은 번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10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뭐 예를 들어서죠. 그러면 30조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줘라 뭐 이런 건데 좀 금액이 과하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하고요. 왜냐면 회사가 돈을 벌면은 그 돈을 다 나눠줘 버리면 안 됩니다. 배당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뭐 성과급으로 다 나눠주거나 이러면은 회사가 발전할 수 없거든요. 회사도 살아남으려면은 공장도 더 지어야 되고 R&D도 더 투자해야 되고 이게 지금은 반도체가 호황이지만 언제 또 사그러들지 모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슈퍼 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혹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나중을 대비해서 잘 벌어둘 때 그 돈으로 더 많이 확장하고 더 미래를 위해서 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주기는 줘야죠. 성과급 주기는 줘야 돼요.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성과급 줄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적절히 우리 회사가 오래 보존되고 오랫동안 잘 나가야지 내가 고액 연봉을 오래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면은 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PER이라고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 퍼를 좀 본다 그랬죠. 퍼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저평가 구간입니다. 원래는 펄을 저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EPS, 주당 순이익으로 좀 나누는 건데 저는 이제 영업이익으로 좀 나눈다고 했잖아요. 저만의 방식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볼 때 1분기 영업이익은 나왔잖아요. 이 영업이익이 1년 동안에 4분기 동안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7조 2천억인데 4분기 동안에 그대로 유지되면은 1년 동안 영업이익이 228조 8천억이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278조 원이니까 퍼가 5.5로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퍼가 아마 한 3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퍼가 6분의 1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이익이 40조 원 나왔죠. 이거를 연간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160조 원이 연간 영업이익이 되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864조 원이니까 퍼를 계산해 보면은 5.4. 지금 퍼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퍼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때요? 퍼가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코스피의 평균 퍼는 몇이었죠? 바로 10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5.5 이렇게 됐으니까 코스피 평균 퍼보다 대략 한 절반 정도 싸지게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올해도 저 정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면은 현재보다 주가가 2배 정도 올라야 정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유지되는지 꼭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SK하이닉스가 1분기 때 40조를 벌었다고 2분기 때도 40조를 벌 확률이 뭐 똑같진 않습니다.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유지되는지 만약에 40조 벌다가 2분기 때는 한 30조 벌었어요. 그리고 3분기 때는 10조를 벌었어요.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면은 퍼가 다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드린 말씀 있잖아요. 주식은 호가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니까 사요 말아요 아니면 삼성전자도 22만 원 사요 말아요 이게 아니고 그 호가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고요. 실적이 떨어지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체크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립식으로 모아가야 됩니다. 차근차근 조금 내가 이렇게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바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차곡차곡 모아가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황은 언젠가는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혹한기가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오니까 파티가 끝나면은 집에 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적이 좋으면 계속 모아가지만 실적이 떨어지면은 이제 반도체도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달에 이제 2배짜리 ETF가 나옵니다. 뭐 레버리지도 나오고요. 곧버스, 인버스라고 하거든요.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도 나오고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도 나오는데 이건 투자가 아니고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레버리지에 들어갔다, 2배에 들어갔다. 왜 들어간 거예요?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빨리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2배를 오랫동안 계속 적립식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2배 ETF가 다음 달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도박이다.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배에 가면은 더 많이 버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장기 투자도 아니고요. 적립식도 아니고 그냥 도박입니다. 내가 돈을 좀 넣어놓고 빠르게 벌고 빠르게 나와야지 단타죠.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과연 8,000을 갈까, 뭐 8,500을 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결국은 뭐가 결정해요? 실적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렇게 반도체주라든지 아니면 방산주라든지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차근차근 투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